한 주간의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은 장규석 기자 대신 CBS 이준규 기자가 대신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김중우 기자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이준규 기자 먼저 할게요. 이준규 기자 이제 특별히 오늘 나왔으니까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갖고 온 얘기가 공동주택 공시지가. 이번 주에 이게 공동주택 공시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좀 이슈가 많이 네, 됐었어요. 정확한 표현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고요. 아. 지가는 땅값이기 때문에. 네. 네네. 근데 뭐 18.61% 하락했는데 오. 18.61이면은 뭐 그 재반 사정 다 빼고서라도 집값이 5분의 1 정도 빠진 거니까 오. 굉장히 많이 빠졌다. 되게 그럼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공동주택 공시지가 그냥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네, 공동주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네. 연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빌라 이런 게 아니고 아파트다 보니까 네. 사실상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시 가격, 공시지가라는 말 안 쓴다고 했죠. 네. 공시 가격이 뭐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공시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집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데 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매기는 게 대표적인 게 집이 있고 뭐 땅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언제 샀느냐, 중고로 샀느냐, 새거로 샀느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따라서 요인이 다르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걸 다 감안해 준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뭐 같은 동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샀으니까 그때 산 가격으로 세금 매기고 어떤 사람은 뭐 작년에 샀으니까 제일 비쌀 때 세금 이런 식으로 매기면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주는 그 가격이 공시 가격인데요. 네.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제 매년 연말마다 실제 시세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 여기는 얼마에 팔렸구나, 여기는 얼마에 팔렸구나 해서 이제 시세를 측정을 하고 네. 거기에다가 현실화율이라는 걸 곱해서 이제 알려주게 정하게 되는데 네. 그 현실화율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69%.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10억이다라고 하면은 공시 가격은 대충 한 7억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9%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긴 하죠. 예, 그 대부분 가격들이 이제 현실하고 이제 뭐 장부상 이런 부분에 이제 괴리가 생기고 세금 매길 때 너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실제 또 집값이 우리나라 굉장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빠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화율이 점점 올라서 사실 이상적인 거는 100%인데 그렇죠. 네, 근데 또 100%까지 올리게 되면 세금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예전에는 이거 뭐 한 50만 원 냈던 것 같은데 그쵸. 갑자기 500만 원 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안 되니까. 갑자기 정부에서 돈 뺏어가는 느낌도 들 그래서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부가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이게 정부가 그 지난 정부 때 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기조는 세부담을 좀 줄여드리겠다. 작년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국토교통부가 여러 가지 뭐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번 밝혔었는데 네. 그래서 현실화율이 올라가고 있던 거를 거꾸로 떨어뜨렸습니다. 아, 현 정부 들어서는 현실화를 좀 낮춘 거군요. 네. 그래서 작년에 71.5%였고 올해는 사실 더 높아지게 원래 돼 있었는데 네. 오히려 낮춰서 69%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세금 네.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세금이 이제 줄어들게 됐다. 근데 이제 공시 가격 자꾸 공시지가라고 하게 되는데 예. 공시 가격이 18% 정도 떨어진 거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그 숫자 자체로도 굉장히 엄청난데 네.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 심리가 집값 안 떨어져. 뭔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아니 부동산 있는 사람들 걱정하는 게 아니야라는 말이 이제 흔히 나왔던 말인데 네.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지긴 빠지겠구나라고 네. 예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20% 가까이 빠진 거니까 그렇죠.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크고 근데 과거에 이 어떤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충격적인 수치인 게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올해까지 19번째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진 적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아, 2번밖에 없어요. 네. 그 2009년에 한 번, 2013년에 한 번, 2번 떨어졌는데 그 2번 떨어진 폭도 그때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4.6%, 4.1%였거든요. 4.4 한 자릿수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이거 5% 가까이 빠졌네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그쵸. 이번에는 두 자릿수인데 그 두 자릿수도 그냥 두 자릿수가 아니라 거의 20% 가까운 되는 숫자니까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값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 그런 기사 많이 나왔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치로 확인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게 문제가 일단 있죠. 집 네. 사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기 시작했으니까 네. 저도 좀 슬프게 작년에 이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사자마자 네, 좀 그래서 저도 좀 떨어졌나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는 어, 좀 그렇게 근데 그때 또 그렇게만 바라볼 수도 없는 게 그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찾아봤더니 음. 2018년에 5.02, 2019년에 5.23, 2020년에 5.98 계속 5%대씩 올라가다가 아, 이게 2021년에 19.05%. 2021년에 엄청 많이 올랐네요, 이때. 네. 그게 예. 이제 그 2020년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사태. 네. 그래서 유동성이 막 풀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동산에도 당시에 영향을 뭐 줬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고 뭐 펀드도 많이 하시고 코인 같은 것도 많이 하셨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돈 버신 분들은 다들 자기가 투자의 귀재구나라고 착각을 하셨을 음, 텐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였고요. 어, 근데 더 두려웠던 건 그렇게 한번 팍 뛰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다음 해에도 한 번 더 17.2%가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고 음, 제가 그래서 5년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럼 5년 동안 얼마나 올랐어? 음, 63.4%가 올랐더라고요. 정말 많이 예, 올랐네요. 10억짜리 네. 집이 갑자기 그냥 16억, 17억이 된 거죠. 집을 살려고 했으면 5년 전에 샀어야 됐네요. 아니 뭐 기회든 뭐 여러 번이 있긴 있었겠지만 네. 그런 건 다 결과론적이죠. 저도 뭐 결혼할 때 집값이 굉장히 쌌었는데 네. 그때 안 산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렇게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들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을 짚으신 이유가 아마 그 수도권이 굉장히 가격이 원래도 비쌌고 그리고 오를 때도 또 많이 음.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재밌는 게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수도권이 아닙니다. 아, 세종이에요. 세종은 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기억하는데. 예. 그리고 세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계획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대부분 201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완전 신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신축들이 많다 보니까 네. 단가 자체가 좀 높아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대부분 직장인들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연구기관 연구원이거나 그쵸. 이런 네. 식으로 좀 소득이 좀 적당하게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해서 집값이 뻥뻥뻥 튀었다가 빠진 게 근데 요번에 처음 빠진 게 아니고 작년에 엄청 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때 4%대 한번 빠지고 그다음에 요번에는 30.68%가 빠졌습니다. 세종은 그렇다고 쳐도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별로 안 떨어졌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이게 올라간 만큼 사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그 작년에 상승률 1위, 2위가 인천하고 경기였거든요. 네. 예, 인천 같은 경우는 29.32%, 그다음에 경기는 23.17%. 여기도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었는데 네. 올해 하락폭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24.04%, 그다음에 경기가 22.25%. 그러니까 오른 만큼 거의 다 떨어졌다. 1년 만에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흐름들을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이 정도로 흘러가겠구나라고 예측을 해서 뭐 구매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러네요. 힘든 상황이 놓이시게 된 거고. 음. 그다음에 재밌는 게 중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중간값이 뭐냐면 그 전체 평균은 아파트 수나 뭐 공동주택 수에다가 금액을 곱해서 그 전체 숫자를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아니고 제일 싼 아파트 얼마, 제일 비싼 아파트 얼마 일렬로 쭉 줄 세운 다음에 한가운데는 얼마일까 이렇게 딱 집어보는 건데 네. 이게 전국이 1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작년에 1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300만 원 정도 이제 빠지게 된 건데 네. 근데 중위값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도 그 중위값이 많이 빠진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서울하고 세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하고 세종이 왜냐 작년에 유의하게 4억 원 중위값을 찍은 데가 딱 이 두 곳이었거든요. 아, 서울과 세종. 네. 네. 서울이 4억 4,300만 원, 세종이 4억 500만 원이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야 워낙 주택 수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올해 빠져도 3억 6,4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세종은 한 방에 1억 3천만 원이 빠져가지고 네. 2억 7,100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종이 타격을 많이 입었네요. 많이 올랐던 만큼. 근데 이제 또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공시가격 이렇게 나오면은 어디가 가장 비싼가? 어디가 가장 비싼 아파트인가 궁금한데 나온 게 있나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한번 예측을 그냥 좀. 그냥 의뢰 강남 뭐 어딘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1등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1등이었고 그 전에도 계속 1등이었는데 그 청담동입니다. 아, 강남 청담동에 청담. 더 펜트하우스 청담 아십니까 혹시?
이름은 많이 펜트하우스 들어봤는데 드라마 제목 같은. 셀럽들하고 많이 사는 곳이겠죠. 네. 이게 공시 가격만 162억 원, 162억 원이요? 4천만 원입니다. 162억 4천만 원. 공시 가격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공시 가격은 70%, 그러니까 실매매 가격은 그럼 실제로는 200억대 와. 인 거죠. 여기가 그 집 안에다 주차를 할 수 있고 이런 꿈 같은 그 시설들이 있다는 그 아파트인가 보죠. 그런 시설들이 있는 데가 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강북 쪽에 이제 특히 한남동에 이제 이거 들어올 때 아니 처음에는 뭐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싸게 분양을 했다가 나중에 프리미엄이 분양가의 4배가 되고 막 이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한남 더힐 이런 데거든요. 한남더힐은 들어봤어요. 예, 아시죠? 네. 유명하죠. 예, 거기 안에 아시지 않습니까? 집이 이렇게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인데, 네. 뭐 그런 굉장히 독특한 중정이 있는 그런 구조 뭐 이런 건데요. 네. 그 한남동이 그 2, 3, 4등이나 한남동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과는 달리 한남동에 집중이 네. 돼 있네요. 나인원 한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남 더힐, 그다음에 파르크 한남 이런 데들이 다 한남동인데 여기가 97억, 88억, 82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는 이제 100억대 후반이라고 봐야겠죠. 정말 딴 세상 얘기를 네. 듣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뭐 공시 가격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어쨌든 세금의 기준이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세수도 좀 많이 줄겠어요. 보유세나 이런 부담도 좀 줄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공시가격 자체가 20%까지 가까이 빠졌으니까 세금도 비슷하게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세금이 좀 더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은 그 공시가격에다가 그냥 세율을 곱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한 번 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들어가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과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과세표준. 과표가 금액별로 달라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낼 때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일 때랑 5억일 때랑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세도 내가 가진 재산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그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원래 과표에 있던 따라. 과표에서 네.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세금이 더 빠지게 되는 그런 그렇구나. 현상인데 네. 그래서 저희 회사 보도국에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팀이 이제 의뢰를 했어요. 네. 어디다 의뢰를 했느냐? 그 신한은행 WM 사업부 우병우 팀장님한테 이제 의뢰를 했는데 우병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병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 우병우가 나오지?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뭐 네, 근데 그분께 어쨌든, 폐를 끼칠 의도는 전혀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네. 정부가 직접 발표한 결과도 있는데, 우선 정부 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1세대 1주택자를 이제 정부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겠죠, 당연히. 이제 실거주하는 분들 위주다. 그래서 작년에 공시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대충 집값이 한 7, 8억 정도 되는 그런 집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네. 올해 공시가격이 3억 9천만 원 떨어졌거든요. 그럼 재산세가 이제 63만 9천 원에서 네. 34만 9천 원까지 빠집니다. 4천 원까지 빠집니다. 반 가까이 줄었네요. 거의 네. 30%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저희가 세금을 굉장히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네. 라고 이제 정부는 자랑을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정부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를 보면은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의 세금 감면폭이 엄청납니다. 정부가 잘했다고 자랑한 부분들은 대충 세율이 17, 8%에서 한 38%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세금이 줄어들었다. 그게 보통 이제 1가구 1주택 기준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종부세를 내도 이제 공시가격 12억 이상부터 내니까 거의 한 20억 정도 되는 집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분들부터 낸다고 하는 것도 약간 정부로서는 이제 좀 이런 깎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 정도 됩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부분인데 네. 다주택자는 원래는 그 중과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 네. 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주택 이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가액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미만이면 종부세 안 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여주다 보니까 네. 그거가 지금 합쳐져서 종부세 부담 그다음에 보유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2주택, 3주택자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진짜 많이 줄었구나. 이렇게 느낄 샘플을 수 저희가 있는? 그래서 약간 좀 극단적으로 좀 뽑아왔어요. 네. 대장 아파트라는 거 각 동네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서울에 항상 부동산 하면 빠지지 않는 아파트가 음마 아파트죠. 네. 강남의 음마. 그다음에 강북에서 가장 유명한 데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강동에도 이제 뭐 있고 뭐 있는데 강동에는 레미안 고덕 힐스테이트 요걸 세 가지를 음. 만약에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시다. 어우 부럽네요. 네. 네. 굉장한 포트폴리오죠. 네. 근데 그분의 경우 재산세 종부세 합친 보유세가 작년 기준으로 8,691만 원입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한 해 세금이 9천만 원 가까이 거의 자동으로 나가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네. 근데 올해 이게 얼마로 줄어드냐면 68.92%가 빠지면서 음. 2,701만 원만 내면 된다고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채의 경우는 한 30% 떨어졌다 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다주택자의 경우는 많게는 한 60%, 70%까지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게 부자들만 이제 이번에 세금 대폭 깎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 강남에 사실 똘똘한 한 채라고 할 수 있는 데들 많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1주택인데도 한 50%, 60%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집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게 주택 가진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깎아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아니 이거 세수 어떡할 거야 줄어드는 그쵸.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집은 세금 한 15만 원, 20만 원 줄어들었는데 와 저 사람은 6천만 원이 줄어들어? 라고 하는 생각되는 순간 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어쨌든 또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또 롤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통령실에 그 최상목 경제수석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발표 당일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목표했던 부분 세부담을 언제로 되돌리겠다고 한 거냐면 이게 2020년 수준인데 그 당시에 종부세 종합부동산 세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됐다. 네. 근데 지금이 4조 원 수준이에요. 작년이 4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2조 5천억을 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2조 5천억을 빼면 그 어떻게 될까요? 세수가 줄죠. 예, 그만큼 세금이 네. 줄어드는 거라서 다른 부분에 이걸 넣어야 되는 어떤 부담들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한창 세수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거치던 시절에는 2조 5천억 정도 빠져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600조가 넘어가니까. 근데 네. 문제는 지금 고물가에 그쵸. 전쟁 지속되고 있고 경제 위기 와서 지금 성장률이 막 곤두박질 치고 있고 수출은 대중 수출 답답하게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2조 5천억이 비네? 이거를 또 납득하실 수 있는 그쵸. 국민들이 많으실 건지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착륙할 수 있게끔 좀 부드럽게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막 집값이 너무 오르고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 폭탄이다 막 이런 기사가 쏟아졌었는데 그쵸. 뭐 불과 1, 2년 사이에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 이제 정책의 유연함도 좋지만 좀 일관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